거기 페이지 42쪽의 활용은 그 얘기야. 첫 번째 자료를 보면 하보법이지. 하보법이 있는데 그 하보법에서 질량을 줬을 경우 질량비는 몰수비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식에서 써있는 계수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돼. 질량을 주면 무조건 뭘로 바꾼다? 몰수로 바꾸는 거지. 지금 거기까지 14g의 질소가 이렇게 써있잖아. 그지? 그럼 질소기체가 있을 경우 얘는 보통 28이 분자량이란 말이야. 그럼 14g은 너가 풀어야 돼. 2분의 1몰이거든. 맞아요? 그럼 얘가 얘랑 반응을 한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얼마 반응해야 돼? 2분의 3몰이 반응해야 되는 거야. 1대 3이니까. 고로 암모니아는 몇 몰이 나온다? 1몰이 생성되게 돼 있다. 알았어? 그럼 암모니아는 17이잖아, 분자량이. 여기 쓰이는 숫자 도지마. 이거는 암모니아가 2몰 있다는 얘기야. 얘는 17이야, 분자량이. 17g의 암모니아가 생긴다, 이런 말이야. 됐죠? 그 다음 부피 관계. 일정 온도에서 프로테인 C3H8이잖아. 그럼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식을 쓸 필요도 없어. 이게 3CO2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 4H2O가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모플반에 가서 여기 숫자 찾는 건 이렇게 찾으면 돼. 탄소 원자수. 그 다음에 수소 원자수. 탄소 원자수 플러스 이게 뭐냐면 요 값이 바로 산소 합백 계수야.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 보통. 그러면 여기는 이거라는 결론을 바로 다이렉트. 그래서 얘가 C3H8이니까 3 더하기 2야. 이거 5야. 물론 하면 되는데 좀 더 빠르게 풀려면 이런 식을 갖고 이용해서 풀기도 한다. 알았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수비가 1대 5대 3대 4인데 중요한 건 얘가 뭐냐는 거야. 그치? 얘를 물어봤을 때 이거 물이면 몰수밖에 못 구한다는 거지. 문제상에서 보면 H2O가 1이네. 그치? 근데 문제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 부피를 구하랬잖아. 네. 얘가 10L 하면 1대 3이니까 얘는 30L 나오는 거야. 종류가 상관없이. 이게 숙지가 돼야 돼. 마지막 질량과 부피 관계인데 지금 에탄올이 있어. 탄소화물이야. 봐봐. 이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우리는 봐라. 얘는 분자식으로 쓰면 C2H6O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이산화탄소 2개, H2O 3개야. 이해 갔죠? 됐어?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산화탄소 기체에 부피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에탄올이 몇 g이 11.5g이야. 그럼 이거 11.5g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중에 하나다. 무조건. 알았니? 얘가 분자량이 46이거든. 반이 얼마냐? 23이지. 그거의 반은 11.5야. 4분의 1몰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CO2 앞에는 계수가 2가 붙는단 말이야. 1대 2야. 그 지금 2분의 1몰이라는 거야. 얘가 4분의 1몰 반응은 2분의 1몰. 11.2L가 정답이 되겠지. 응도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43쪽 봐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써둔 얘기거든. 너희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다. 자, CaCO3 고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염산과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식을 써줘요. 염화 칼슘 수액이 되고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CO2가 나옵니다 라는 표시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가끔 여기다 블랭크를 치고 이 기체 누구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거 노트에 써놔. 참고거든.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놈 있잖아. 얘를 뭐라고 불러? 탄산 칼슘이라고 불러. 그지? 얘가 산이랑 반응하면 뭐가 나오냐는 거지. 바로 얘가 발생을 한다. 뭐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탄산이온과 탄산이란 말 때문에 CO2가 나온다. 됐지?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다. NaHCO3. 얘를 열분해나 뭐 분해를 하잖아? 근데 이게 탄산수 나트륨이거든.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는 누가 나와? CO2가 나와. 이거 석회수로 검출하고 뭐 이런 거 보잖아. 그때 뿌옇게 CO3하고 탄산. 다음 NaOH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대요. 이 탄산나트륨이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탄산이란 말 있고 CO3 있으니까 이건 CO2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 기체를 집어넣으면 얘가 됩니다. 탄산이라는 물질이죠. 그럼 얘는 CO3 있고 탄산이 말 있으니까 누구라고? 요거 관련사. 알았지? 참고해서 꼭 적어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 문제상에서 밑에 데이터를 한번 봐봐. 실험 1을 보면 얘를 1g을 집어넣은 거야. 1g. 자, 질량이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 몰수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이 확신량이 얼마였어? 100. 맞지? 그럼 100분의 1. 그럼 이몇 몰? 100분의 1몰이 나와서 질량은 0.44g인데 밑둥 쳐서 0.4g이라고 써있는 것 뿐이야. 알았지? 그럼 곧 몰수로 따지면 100분의 1몰이 되는 거야. 맞죠? 거기에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적어놓은 것과 1대1이라는 거지, 개수가. 그럼 2g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2g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0.88g 나올 거지. 2배 커지니까. 반올림하면 얼마? 0.9. 이렇게 써있는 것 뿐이야. 자, 밑으로 내려가봐. 다른 실험을 한번 볼까? 그건 금속 반응인데, 식 자체를 봐봐. 마그네슘하고 누가 반응하니? 염산이 반응하지? 자, 얘는 고체고 얘는 수용액이야. 그랬더니 염화 마그네슘이 생기고 이거야. 수용액이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 거야. 수소기체 이거. 1대1이라는 거죠. 역 개수하고 이 개수가 몇 대 몇이다? 1대1. 근데 요거만 먹어서 뭐냐? 개몰. 얘는 개몰 끝이다. 그래서 탄산마그네슘을 0.02g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가 24야. 확신량이. 그지? 그럼 2면 얼마 줄었냐? 12분의 1 줄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0.02g이면 12분의 1에다가 100분의 1을 곱던가. 그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발생한 수소의 부피가 10ml. 근데 1몰이고 위에 잔뜩 써있지만 이렇게 보면 돼. 반응한 마그네슘이 0.02g인데 실험 2에는 0.04g 반응했지. 몇 배 커졌어? 2배 커지면 부피도 그렇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 20이나 41이나 이게 2배 커진 거야, 약. 왜? 24.5라는 값을 1200분의 1로 나누면, 다른 얘기? 24.5가 1몰의 부피잖아? 이게 1200분의 1몰로 변한다. 그 다음 2400분의 1몰로 변한다. 이런 거거든. 반올림에서 그런 값이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알았죠? 넘깁니다. 자, 거기 44쪽 숙제. 알았죠? 바로 이제 용액의 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뒤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은 별거 아닌데요. 문제가 어려워서 저한테 질문 꼭 많이 하세요. 알겠죠? 자, 용액의 농도. 여기를 들어갈 땐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용액이 뭐냐는 거죠. 쌤이 처음에 물질을 구분할 때 균일 혼합물 했던 거 기억나니? 자, 용액이라 하면 이거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균일한 혼합물의 뜻은 뭐냐면 용매 대 용질의 이 비율이 일정한 애들이 균일한 혼합물이야. 이거 합친 게 뭐냐? 이거 합친 게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용액. 그럼 용액이 변하면 용매와 용질도 그만큼 같이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 원리만요. 이제 공식을 공부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와? 퍼센트 농도라는 게 나오지? 어차피 용액의 농도야. 다만 표시만 달아주면 돼. 표기만. 알겠죠? 그러니까 용액 중에 균일한 혼합물인 용액 중에 질량의 비율이야. 알았어?
용질의 백분율이라고 하거든. 이 말이 참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얘들은 질량 단위라는 것만 알아야지. 질량 단위. 그래서 질량 단위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식 자체는 이렇게 써. 식은 용액 중에 용질이 몇 그램 있느냐, 거기다 100을 곱한 거, 이것이 퍼센트다. 근데 이거 안만 공부해봤자, 그렇지. 계산이 빠른 친구는 도움이 되지만, 논리적 사고가 약간 좀 딸리면, 공부하는데 어려워. 그래서, 요렇게 할게. 자, 표현을 이렇게 한다, 표현. 이 방식이 중요하다. A%, A 수용이 있어. 이때 A는 화학식량이 M이야. 여기 누구라고? 화학식량이야. 너는 이거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나? 이거. 알았어? 네. 자, 봐. A%란 용액이 몇 그램 있다? 퍼센트가 100이잖아. 이거야, 무조건. 용액 100g 중에. 됐어? A라는 용질이 몇 그램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다음. 이거 1몰은 몇 g이야? mg이잖아. A g은 몇 몰이야? n분의 A. 잘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타내면 끝이야. 끝! 이게. 알겠냐? 자, 그리고서 이제 출제자가 물어볼 거 아니야? 뭐라고 물어보냐? 예를 들어 20g 중 이런 거 이렇게 조건을 준단 말이야. 용액 20g 중 그럼 너는 화살표를 그어야 돼. 얼마나 줄었냐? 잘했어. 몇 그램 있다? 몇 몰 있다? 그치? 이렇게 그래 나중에 피드백이 돼. 알겠냐? 저 공식 쓰지 말고 이렇게 바꾸면 된다. 알겠어? 그럼 밑에 예를 한번 볼까? 염화나트륨 10g을 물에 녹여 만든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의 퍼센트 농도를 물어봤지.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야. 염화나트륨 10g을 그랬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버전을 확장시켜 볼게. 얘가 58.5야. 됐지? 근데 얘 10g을 자, MTC 근데 용액이 얼마라고? 100g이야. 우리 퍼센트 한번 찾아보자. 퍼센트 용액 100g 중에 100g 중에 NaCl 몇 g 넣겠대? 10%지. 조건에 딱 맞잖아. 몇 몰일까? 여기까지 쓰면 끝. 맞지? 네. 여기까지 쓸 줄 알면 끝나는 거야, 이 세 줄. 명심해라. 이거 곡선과 문제. 거기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퍼센트 농도는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이 질량 단위가 뭔 뜻을 갖고 있냐면, 이거 영향 안 받아.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야,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공장에서 생산될 때는 무조건 모든 시약은 뭐로 나온다? 퍼센트 농도로 와요. 그걸 실험실에서 뭘로 바꿔야 한다? 물농도로 바꿔 풀어야 된다. 물농도가 진짜 값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퍼센트 농도를 물농도로 바꾸는 게 마지막 궁극 기술이야.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요걸 알면 되게 쉽게 풀려. 알았죠? 그럼 밑에 있는 10% 포도당 수용액 100g 해석할 수 있겠지. 10%가 뭔 뜻이야? 수용액 100g 중에 포도당이 10g 있다. 맞지? 근데 포도당이 분자량이 180이다. 그럼 어떡할래? 18분의 1몰. 이렇게까지 적어놓으면 되는 거야. 다음. 설탕 수용액 10% 무슨 뜻이야? 수용액 100g 중에 설탕이 10g 있다. 그런데 설탕이 342야. 분자량이. 342분의 10몰이 있다. 이해가니? 네. 끝. 이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 밑에 있는 얘기들이 다 써있는 것 뿐이야, 그냥. 알았니? 네.
자, 이제 무슨 농도를 가는 거야? 몰 농도를 들어가는 거야. 퍼센트 농도는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돼. 노란 부필 알았니? 이거 갖고 계속 풀 거니까 이제 몰 농도가 들어가는데 몰 농도도 종이가 그거야. 알아? 자, 용액 1리터 속에 자, 이때 표현 1리터는 몇 밀리리터라고? 1000 이걸로 풀 거야. 왜? 문제는 밀리리터로 나오니까. 녹아있는 용질에 몰수라고 한다. 몰수.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야. 용액이잖아. 사실 기체 부피만큼 온도 영향을 받는 애는 없다지만 기체 밑단계인 용액도 온도 영향을 받아. 알았니?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온도를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문제 풀 때 다행스럽게도 뭐라는 얘기지? 온도가 변하는 건 안 나와. 대신 온도가 변했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원리는 알아둬야 되겠지?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자, 그러면 이들은 단위를 뭐로 쓰느냐? 이거를 써. 자, 걔는 퍼센트를 썼지만 얘는 이걸 쓴다 이런 거야.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게 들어있어. 단위 해석 어디부터 해석한다? 분모부터. 분모부터 해석하는데 분모를 해석할 때 1리터거든 저거. 기잖아. 여기 1리터잖아. 1이 생략된 거니까. 근데 뭐 1리터라고 얘기해야 돼? 용액 1리터라는 표현은 꼭 써야 돼. 그냥 1리터가 아니라 뭐 1리터? 이 뜻이야. 이게 몰롱도다.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 있어? 이 뜻이야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용액의 뭐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공식이 아니야. 몰롱도 공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거든. 근데 공식을 안 말하면 뭐하냐고. 활용을 못하는데. 잘 봐, 이제 또. 이게 있어, 이렇게. 됐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이걸 물었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이거를 분석하는 거야. 잘 봐. 이 표현을 잘 해야 된다. 기준 표현. A 몰롱도의 뜻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용액 1000ml 속에 이거야. A가 몇 몰 있다? 스몰 A몰 있다. 이 뜻이야. 맞잖아? 그러면 요 라지 M이라는 게 1몰이 몇 g이다? mg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얘기거든. 맞지? 네. 그럼 A몰은 몇 g일까? 이거야. 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까지 표현하면 끝. 이해하니? 퍼센트 세 줄로 표현했듯이 몰롱도도 세 줄로만 표현할 줄 알면 끝난다고. 누구를? 얘를. 이 속에 이렇게 정보가 숨어 있어. 그죠? 그럼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 500이라고 했잖아, 500. 균일 혼합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500ml. 몇 분의 1로 줄어? 2분의 1로 준다. 고로 몇 몰? 2분의 1 A몰이라고. 얘는 몇 그램? 2분의 1 MA g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슈? 네. 이렇게 푸는 거다 무조건. 자, 45쪽에 맨 아래 걸 내려가봐. 문항만 보자. 수산화탄 4g을 물에 녹여 수용액 100ml의 물농도를 구해본다. 자, NaOH 화학한 양이 40이야. 외워? 꼭 외워버려. 이 4g을 녹여 용액을 얼마 만들었어? 됐어. 얘를 맞춰보는 거야. 자, 표현해. 용액 몇 밀리터 속에? 100ml 속에. 맞지? 네. NaOH가 몇 몰 들은 거야? 15분의 1. 잘했어. 이게 몇 g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만든 거야. 그때 이게. 그럼요. 물농도로 봤잖아. 물농도는 용액이 얼마였더라고? 1000. 그래. 이거라고 이거. 몇 배 해주냐? 10배. 근데 몇 몰 있는 거 하나? 1배. 몇 g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읽어서 아 이거구나. 됐잖아. 네. 결국은 이게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돼. 자꾸 맵을 그려서 그대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이 원리대로 풀면 논리적 사고 문제 우리가 제일 약한 거 있지, 이과 학생들. 가 뭐를 하고 가 용액을 몇 밀리터 취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쉽게 풀린다. 알았니? 네. 넘겨. 자, 용액의 특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특징의 결론이 뭔지 아니? 퍼센트 농도든 몰 농도든 균일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가 변하면 뭐까지 같이 따라간다?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용매의 몰수도 같이 따라간다. 알았어? 네. 그때 거기 농도가 같은 용액에 포함된 용질의 입자수 이렇게 써있네. 무슨 표현이냐? 그게 어떤 물질이든 간에 몰 농도가 똑같으면 부피 안에 입자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게 몰수니까. 알겠죠? 몰 농도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용액은 무슨 뜻일까? 부피가 변한 만큼 몰수도 같이 변한다는 얘기야. 균일혼합물이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면 같은 몰 농도지? 그치? 근데 부피가 반으로 줄었지? 네. 입자수가 반으로 줄더라. 이해가냐?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들어봐. 오른쪽 문제를 좀 더 빨리 푼다면 어떤 추리 계산이 필요한 줄 알아?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봐. 0.1 몰농도 50을 곱했더니 몇 나와? 5 나오고. 0.1 몰농도 25를 곱했더니 몇 나와? 2.5. 그게 개수야.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버리니까 개수가 딱 떨어지잖아. 이게 개수비라고. 아, 부피가 반으로 주니까 개수가 5대 2.5 비율로 주는구나 라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게 사단원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빨리 우리가 고수까지 접근하려면 농도 곱하기 부피가 입자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아셨죠? 네. 자, 예제 문제 볼게. 자, 예제 문제 한번 봐. 0.2 몰농도 포도당, 이거 180이다. 수용액, 이렇게. 500ml에 녹아있는, 뭐 구하래? 포도당의 몰수와 질량을 구한다. 그럼 너는 이것만 풀어내는 것이다. 해보자. 용액 몇 밀리터 속에? 1000ml 속에. 자, 포도당이 몇 몰 있다? 분수로 10분의 2몰. 이렇게 얘기해. 괜찮아. 5분의 2도 아니야. 10분의 2몰. 왜? 이 숫자가 그대로 보여야 피드백하기 편해. 5분의 1은 5 어디 있었지?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도 있어서. 그러면 자, 포도당 몇 g이지? 1몰이 180g이라면 10분의
2몰은이라고 하잖아. 36g이겠지. 이게 가냐? 네. 10분의 1몰이 18g인데 그거 2배니까. 계산이 빠르다니까 그게 확실히. 자, 그런데 용액이 몇 ml래? 500. 500. 얼마 들어갔냐? 2번이. 70. 계산 더 쉽지? 네. 5분의 1보다 이게 더 쉬워. 그럼 몇 g이야? 18g이겠지. 2분의 1 줄으니까. 이게 다다. 알았어? 네. 표현의 방법이야. 표현의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자, 0.1 몰롱도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다.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몰롱도 제조가 나오는 거야. 몰롱도 제조. 알겠어?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뭐 비법 특강 뭐 어쩌고 숫자가 써있는데 그거는 이걸로 다 풀면 풀리고. 알았니? 네. 몰롱도, 용액의 몰롱도를 어떻게 제조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 제조 방법을 보여줄게. 그래서 어떤 문제는 왜 이렇게 나오고 어떤 문제는 왜 저렇게 나와요? 라고 할 때, 아,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네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해를. 보자. 먼저 몰롱도 제조법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자, 고체일 경우 이런 거야. 우리는 농도를 제조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몰롱도 제조는 고체들은 일단 비커가 있어야 되고, 물론 양팔적으로 질량 재려면 양팔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해. 부피 플라스틱. 이 부피 플라스크는 그 부피가 다양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그럼 이게 뭘 뜻하는 줄 알아? 이게 용액의 양이야. 여기 있을 때가 모르는 거지. 요건 그거보다 2분의 1배 적게 넣으면 되고, 얘는 4분의 1배, 얘는 10분의 이거야. 벌써 네가 딱 알잖아. 아, 용액 천에서 줄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비커와 부피 플라스크가 있다는 표현이 뭔지 한번 봐봐. 나는 여기서 이거를 제조해볼게. 화학시행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왜, 선생님, 왜 X라고 해요? 부피 플라스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 만약에 내가 부피 플라스크 1리터 썼어. 저 X는 그럼 10분의 1몰. 이해갔니? 그런데 500 쓰면 20분의 1몰이야. 이해갔니? 그래서 X는 누구에 따라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 두 번째, Xg을 B커에 넣으면,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적당량이 얼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틱 쓴다면 쟤는 100ml나 50ml 녹이면 되는 거고, 이 적당량 물이라는 건 부피 플라스틱 용량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비커에 일단 녹여서 부피 플라스틱이라는 목이 긴 비커에 플라스틱가 있어. 들려면 그냥 고체를 붓잖아? 그 고체가 날아갈 수 있잖아. 바닥에. 거기다 불려줘. 그렇지? 그리고 입구에 막 묻고. 일단 용액을 만든 다음에 넣는다는 것이 편하니까. 알았어? 주중에 볼 때 뭐로 이용되냐면 피펫도 이용돼. 피펫도 사실. 알았어? 피펫도 이용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는 건 알아도 존재할 수 있어. 알겠어요?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100, 200, 250 이런 식으로. 피펫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 피펫은 그냥 너 빨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빨대. 너 빨대를 갖고 푹 꽂은 다음에 뒤를 딱 막잖아? 수영, 용이 커피 같은 데 꽂고선 뒤를 딱 막고 들면 여기 안에 들려있어. 너는 쭉 이런 식이야, 원리가. 자, 그렇다면 세 번째. 2번의 수용액을, 그치? Y 밀리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옮긴다. 이 Y가 X를 결정한다. 1000이면 저거 4g이겠죠. 알았니? 다시. Y가 1리터라면 X는 4g이어야 되고, Y가 500ml라면 2g이야. 기잖아. 이런 식인 거야. 저 부피 플라스크의 용량은 결국 혼합용액, 그냥 용액의 부피라고 할게. 어차피 혼합이야. 용액의 부피다. 이게 되겠잖아요. 0.1 몰롱도는 기준이 1000이야. 1000에 10분의 1몰 4g에 넣어야 되거든. 근데 부피 플러스가 500이다 그러면 반으로 다 줄이는 거고, 200이다 그러면 4분의 5분의 1로 주는 거야. 알았어? 용량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요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동그라미 2번의 비커를 100을 헹굼한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물을 부어서 헹궈서 넣어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왜? 용액을 붓고 나면 이 물방울 남잖아. 네. 거기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물을 부어서 계속 가신다고. 어디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물은 그러면 물은 상관없는 거예요? 와인만 넘치지 않으면 되잖아. 이해가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 밀리리터 눈금에 맞게 물을 이렇게.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500이면 500눈금에 딱 맞게 물을 부어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이거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다음에 마개를 막고 흔들어야 돼. 왜? 입구에 묻어있는 NaOC향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알았어요? 이게 고체의 몰롱도 제조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얘는 비커가 필요 없어. 얘는 그냥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피펜만 있으면 돼. 왜?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결국 액체의 밀도가 주어지거든. 이 액체의 밀도란 뭘 의미하냐면, 액체도 몰롱도로 나와. 알겠니? 그러면 결국 그 밀도 또는 몰 농도가 주어진다면, 이게 몰롱도라는 건 밀도만 아니야. 몰롱도라는 건 혼합용에 쓰는 말이니까. 만약에 진한염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몰롱도로 바꿀 때 이걸 통해서 몇 밀리터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몰수냐를 찾아야 돼. 몇 밀리터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액체에 밀리리터를 넣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액체의 부피는 곧
그러니까 그 액체 속에 포함되는 용질의 몰수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부피 안에 몇 몰인지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 혹은 몰 농도를 알아야 돼. 알았어? 왜? 액체들은 대부분 몰 농도로 와. 진하니까. 그냥 순수한 100%짜리면 막 유리까지 녹일 수도 있어. 알았냐? 우리가 그걸 물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2몰 농도짜리를 우리가 진한 염산, 알았니? 진한 염산을 우리가 0.1몰 농도로 바꾸고 싶어. 알았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1리터가 몇 몰 있다? 염산이? 12몰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0.1몰 농도를 바꾸려면 만약 부피 플러스가 1000ml라면 10분의 1몰 있으면 되거든. 기잖아. 네. 자, 이건 1000ml에 얼마 있다고? 12. 이게 있다는 얘기야. 얘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구한다고 생각해. 1몰 농도 염산 구한다고 생각해. 그럼 얘는 1000ml에 몇 몰이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네. 그러면 부피 플러스를 1000으로 쓴다면 얘가 이렇게 되게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얼마 들었냐? 12분의 그럼 얘는 몇 밀리터 필요하다고? 12분의 1000. 이거 측정해서 부으면 돼. 부피 플러스 다이렉트로. 그럼 물을 채워서 눈곱을 맞추면 돼. 1000. 근데 만약에 500을 쓰면 어떻게 되냐? 500ml 몇 몰? 2분의 1몰이 필요한 거거든. 기잖아. 네. 그럼 이게 2분의 1이라면 결국 24분의 1몰을 선택해서 얘는 24분의 1000ml가 되는 거야, 부피가. 나라니? 네. 그렇게 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저기 과정에서 비커가 필요 없어요. 뭐만 중요하냐? 이거에 맞게, 알았어? 이거에 맞게 선택해.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부어 부피 플라스크에 뭐를 맞추는데 눈꼴 맞추면 돼. 이거거든, 결론이. 되게 간단해, 얘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봐봐라. 만약에 Yml가 만약에 100ml라면 이거 만드는데 100ml면 10분의 1몰이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1몰이 만들려면 얼마 줄여야 돼? 120분의 1이 줄여야 돼. 그럼 부피는 120분의 1000ml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만큼 용액을 취해서 떨어뜨리는 거지. 알겠냐? 근데 마지막은 결정적으로 뭐야? 눈금을 맞춘다야. 그러면 이런 건 오답으로 많이 나오겠지. 내가 얘를 만드는데 부피 플러스를 1000짜리를 쓸 거야. 그럼 얘는 4g이 되는 거야. 4g. 물을 1000을 맞춘 다음에 4g을 집어넣어. 그럼 용액의 부피는 1000을 1004. 넘어서겠지. 1000을 넘어, 1004가 아니야. 부피는 모르지. 어떻게 부피하고 질량하고 더해. 1000보다 오가 되겠지. 네. 그런데 몰농도는 무조건 몇일 때야? 1000일 때야. 근데 1000보다 오버되면 그 오버된 부피에 골고루 4g이 녹아있겠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1000을 딱 잘라내면, 나머지 1000이면 1000 속에는 4g 더 적은 양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농도가 이거 희석된다는 얘기야. 녹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 네. 그럼 이것도 우리한테 하나 잘 들어봐. 왜 온도를 일정해 놔야 되느냐? 우리가 0.1 몰농도짜리 만들었어. 근데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부피가 팽창한다. 그럼 1000보다 커지겠지, 부피가. 근데 몰농도는 얼마일 때야? 1000일 때야. 근데 부피가 팽창하면 용질도 그만큼 분포가 커져. 그럼 우리가 1000을 딱 맞추는 순간 떨어져 나간 그 위에 에너지 있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농도는 희석돼. 1000에만 딱 맞추니까. 그럼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1000보다 떨어지겠지.
1000보다 떨어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거든. 근데 1000에 맞춰야 되잖아. 물론그걸 만들려면. 그럼 그 1000보다 떨어진 그 부피 일부를 떼서 1000을 맞추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1000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1000ml에 4g 더 많은 양이 넣을 수 있어. 알았니?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농도가 진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가 있어. 자, 47쪽 가봐. 퍼센트 농도랑 물 농도 변환되는 과정이 있지. 그치? 네. 이 과정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너는 일단 조기까지만 풀어볼까? 좀 어렵다, 그지? 알았냐? 근데 뭐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좀 풀어줄 거니까 그래도 54쪽까지는 숙제를 해라. 알았지?